자, 이제 광개토대왕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얘기는 결국 광개토대왕이 널리 차지한 땅은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땅이라는 겁니까? 전투에 싸워서 이긴 것은 북쪽에서도 북동쪽에서도 북서쪽에서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실제로 고구려의 땅에 편입시킬 수 있었던 영토는 평양에서부터 한강 이북에 걸친 그런 영토였다. 면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넓지 않죠. 그렇지만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의미는 저 먼 북쪽에 있는 몇 배 그보다 넓은 땅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땅들이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이라는 영예로운 이름, 이 이름의 유래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북쪽에서의 전쟁의 승리보다는 남쪽에서의 전쟁의 승리가 훨씬 더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광개토대왕의 비석도요.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광개토대왕이 빼앗은 성의 이름들이 쫙 나오는데 그 이름에 50개가 넘는 약 60개에 달하는 그런 성들은 광개토대왕이 백제로부터 빼앗은 것들이었다. 백제로부터 거둔 승리에 대해서 광개토대왕 자신이나 광개토대왕의 부하들이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광개토대왕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오늘날의 평양이죠. 광개토대왕은 평양이 갖고 있는 군사적 의미, 평양이 갖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의 고구려에서는 중심이 국내성이 아니라 평양이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평양을 새로운 국가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개토대왕은 평양에 아까 제가 설명한 가운데 소수림왕이 불교를 수용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를 수용했죠. 그 불교의 사찰들, 즉 절간을 평양에 여러 개를 짓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실까요? 불교라고 하는 것이 고구려인의 새로운 종교가 됐는데 그것이 과연 고구려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아가서는 백제나 신라에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길게 얘기하면은 설명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지배층의 신앙은 백제든 고구려든 신라든 다 그건 샤머니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부족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구려의 귀족들은 그들 나름의 다 부족의 신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가치의 통일이 안 되죠. 구심점이 잘 안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보편 종교, 고등 종교인 불교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제 그런 부족의 신앙들이 해소되고 국가 신앙 안에 모두가 다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 이념의 통일, 가치의 통일, 신앙의 통일이 가능해지고 그것을 이제 왕실이 잘 조작을 하게 되면은 국왕 중심의 불교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고구려에서도 백제에서도 신라에서도 또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그것이 이제 고려시대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바로 그런 신문화를 중심으로 토착 세력이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고구려에 이제 새로 편입된 영토이기 때문에 힘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이제 신도시 평양을 가꿨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왕위에 있진 못하고 10여 년 만에
세상을 뜨게 되는데 그 다음에 아들 장수왕이 평양으로 수도로 옮기죠. 처음에는 국내성과 평양 두 개의 수도를 갖지만 나중에는 국내성을 포기하고 평양 중심의 고구려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는 것은 이미 고구려는 어디의 나라다? 한반도에 속한 나라다. 고구려는 더 이상 요동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국내에 분명하게 밝힌 셈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중국의 여러 나라들과 고구려가 싸울 적에도 고구려에게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교통과 통신이 별로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의 북경을 출발해가지고 고구려의 평양성까지 쳐들어오려면 그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중국의 군대가 보급품을 가지고 무거운 무기들을 가지고 진출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해서 이제 고구려는 그런 중국의 여러 나라들과 상대해서 싸울 적에 전략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거고 역사가 보여주듯이 중국의 많은 나라들과 싸워서 중국의 많은 나라들 그런 강한 나라들과 싸워서 고구려가 크게 패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패배를 안겨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의 굉장한 강자로 자리매김되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이제 옛날 역사책에서 한문으로 된 역사책이죠. 거기에서 이제 고구려 위상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첫 줄만 한번 읽어드리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10월 고구려 견사조위 그랬어요. 10월에 고구려가 사신을 보내서 위나라에 조공을 바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나라라고 하면은 중국의 북쪽 지역, 오늘날의 베이징 지역의 중심을 둔 그런 나라인 거죠. 중국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화된 북방 민족입니다. 위나라는 시의 유이 고구려 방강 그랬어요. 이 당시에 위나라가 고구려가 이제 강한 나라라고 생각하여서 거기까지가 그런 뜻이고요. 저국 사저 제1 고구려 차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사신들의 집을 정할 때에 중국의 산동반도에 있는 제나라를 제1, 1등 국가로 삼고 고구려를 그 다음으로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구려 장수왕 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 장수왕 때에는 광개토대왕대를 거치면서는 중국의 많은 나라들도 고구려를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에 뭐 1, 2, 3, 4 이렇게 한다면 1, 2, 3등 안에 드는 그런 강한 나라라고 인정을 하게 되었다. 그러한 인정을 받게 된 것은 광개토대왕의 정복사업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광개토대왕 덕분이었다. 강한 나라 고구려라는 인상은 광개토대왕에서 생긴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 광개토대왕이 남쪽으로 진출을 서둘렀던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이 매우 탁월한 결단이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 대국주의자들도 좀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나라가 크면 좋고 또 크려면은 북쪽의 만주를 차지해야 되고 뭐 이런 그 꿈이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분들 중에는 좀 역사적인 사료에 기초하지 않고
멋대로 상상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볼 적에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광개토대왕이 싸움은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승리를 거뒀지만 남쪽에서의 승리가 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좀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새로운 국가 전략이죠. 광개토대왕이 정한 새로운 국가 전략은 매우 현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여러 종족들이 매일같이 전쟁을 하고 대단히 불안정하게 국가를 유지한 것에 비한다면 광개토대왕 이후의 고구려는 사실상 매우 안정된 그리고 매우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발전하고 번영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나요? 그것은 결국 국가 전략이 잘 됐다 이렇게 평가하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고구려는 이후에 광개토대왕 이후에 고구려가 망할 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륙으로부터 한반도를 향해서 쳐들어오는 여러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여러 세력들과 싸워서 그들의 목적은 고구려를 지키는 데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 신라 사람들, 백제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줬다고 생각이 되죠. 만약에 강한 고구려가 그들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했더라면 결국 그들은 수월하게 백제나 신라까지도 정복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국의 정체성, 한국의 고유한 정체성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고구려의 역사도 잊혀지고 말았겠죠. 우리는 아마 중국 사람이 되어 있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코리아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고구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코리안, 한국인으로 살게 된 것은 결국 고구려가 악조건 속에도 굴하지 않고 끝끝내 외세에 굴복하지 않고 방파제로서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죠.